임차보증금부터 보험 해약 강등금, 그다음에 뭐 이혼 재산 분할, 혼인 중 재산, 그다음에 배우자의 재산. 물론 이건 이제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만 한가를 하죠. 그다음 위장 영업 등 총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파트에서 주로 한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부동산은 당연하고 임차보증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한가 사건이 되면 총 10단계, 약 한 11단계 정도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그럼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심한 경우는 5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늦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본인 사건이 이제 한가 사건이다. 뭐 보험금을 뭐 한 관제인이 500에서 1000 정도로 한가를 했다. 관제인 사무실에서는 맨 먼저 곡감을 보관 신청을 하죠. 이거는 이제 화해계약이라든가 임의환가, 경매배당금 수령, 공탁금 수령 등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거를 곡감을 보관 신청입니다. 곡감을 보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고, 뭐 주로 이제 신한은행, 법조타운 분점에다가 이제 개설합니다. 물론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은행이 할 수도 있고요. 관제이사는 가까운 데다 할 수 있습니다. 곡감을 보관 신청을 하면 이제 곡감을 보관 결정을 하고 곡가품 이제 의뢰서를 법원에서 2가지를 발급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서 관제인은 여기에다가 파산 선고 결정문, 파산 선고 선임증 이 2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통장 개설 신청에는 총 6가지의 서류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한 10가지를 첨부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요즘은 한 개 만드는데 입력을 하고, 많이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거를 또 직원한테 시키면은 또 위임장을 별도로 인감을 첨부한 인감 위임장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제인이 직접 가면은 이제 신분증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도 신한 위임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당사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관제인이 직접 은행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 개설을 하는 거고, 관제인이 직원을 시키면 그때 직원을 통한 위임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곡감을 보관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보조인에게 재단 채권을 조사하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보조인은 재단 채권 신고서란 양식을 줘서 3군데를 다니게 하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시군구청이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의해서 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금, 보험금 그거를 2가지를 다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채권을 신고를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6-12에서 또 분기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통장을 만들고 재단채권, 대부분 재단채권은 없죠. 가끔 한 20-30%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감을 보관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뭐 매매 계약을 하거나, 주로 이제 화해 계약을 많이 하죠. 화해 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받습니다. 법원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매매 계약 및 허가 관련해서 공매절차로 인한 매각이나 수의 매각을 체결할 수 있는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화해 계약을 허가받고요. 가끔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2가지로 좀 나눠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 계약에 해서 돈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몇 개월 후죠. 뭐 한 6개월에서 1년, 뭐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죠. 채권 조사 기일 지정 신청입니다. 채권을 조사하겠으니 기일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판사가 기일 지정을 하죠. 기일 지정을 하면
관제인은 채권 신고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법원 실무관한테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채권 신고 안내문을 채권자한테 쭉 보내죠.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마찬가지로 재단 채권을 신고한 거를 토대로 관제인은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에다가 재단 채권 교부 신청을 하라고 팩스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이나 재단 채권자들이 팩스로 교부 신청을 합니다.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문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또 한두 달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팩스로 그냥 보내주고 팩스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관제인도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정 변호사님은 우편으로, 우편 요금도 상당하죠. 한 4,000원 등기로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팩스로 다이렉트로 보냅니다. 요즘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체납 징수과가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채무자를 안내하면 바로 이제 담당자를 체크를 합니다. 컴퓨터를 쳐서 인적사항을 얘기하면 그분한테 팩스를 보내죠. 그러면 본인 담당자가 바로 하루 이틀 내에 팩스로 이 사람의 세금, 부가치세 700 몇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전일까지 가산금까지 싹 신고를 하고요. 재단 채권을 교부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차가 채권 시부인을 하죠. 채권 시부인은 채권 조사 기일 일주일 전에 시부인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록 일주일 전이지만 사실은 전날까지 파산 채권 조사 기일 전날까지 들어온 거는 원칙적으로 그냥 특별조사를 안 잡고 바로 시인을 하죠. 시부인을 하죠. 그 자리에서. 시부인 이후에 채권조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특별조사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비용을 납부시키고 판사가 특별조사 기일 지정 결정을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시부인표가 많아봐야 한 9명, 10명, 11명, 12명 정도죠. 근데 법인은 아마 수십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글 HWP로 집계를 하고 이제 실제 요즘은 CSV 파일이라 그래서 엑셀 파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옛날보다는 좀 까다로워졌지만 바꿔 끼우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오류가 자주 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부인이 확정이 된다. 시부인이 확정 안 되면 채권조사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많이 안 하고 관제인 하는 것도 복이죠. 빨리빨리 끝나니까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경험이 많으면 고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부인표 확정되면 다음 절차로 관제인이 보수 신청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보수 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및 예납금 재단 편입 신청을 하죠. 그럼 예납금 재단 편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죠. 실무관이 허가서가 나오면 법원 자금 담당 직원, 격리 직원이라고 합시다. 격리 직원한테 제시를 하면 그 직원이 관제인 통장, 아까 우리 통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글로 최초의 예납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게 들어옵니다. 배당 재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은 이제 환가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환가금을 기준으로 관제인 보수 결정을 하죠. 보수 결정은 이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법원별로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보수 결정이 딱 나오면 보수는 이제 재단 채권이죠. 그래서 재단 채권 여기 교부 받았죠. 관제인 보수, 복세, 지방세, 사대보험 주로 이 네 가지죠. 이거를 먼저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 승인 신청 및 재단 채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재단 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청구를 하죠.
그래서 재단채권 승인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재단채권하고 재단채권만 따로 변제를 합니다. 먼저 서울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단채권을 따로 하지 말고 배당 허가와 같이 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를 해라. 그런 방식이 있고요. 저는 이제 재단채권만 먼저 배당을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채권 채권 배당 제외기간 종료 후에 한 2주에서 3주 후에 이제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그때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총 6가지 절차가 6가지 절차를 한 번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6-1에 갈립니다. 분기점이 생기죠. 재단채권만 배당하는 경우는 재단채권 승인 신청 및 재단채권 변제 후 폐지. 요 경우는 이제 바로 폐지기일 지정 신청까지 하죠. 볼까요? 옛날 걸 할게요. 옛날 걸로. 최근 건도 이런 식으로 하죠. 재단채권만 변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재단채권 승인, 임치금 반환 허가, 계좌 해지 허가, 폐지 보고 집행 시정 신청 4가지를 같이 합니다. 4가지 신청 간이한 거죠. 4가지 신청 같이 합니다. 그죠? 재단채권 승인 허가, 그 다음에 소명자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임치금 반환 및 계좌 허가 신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배당 지원 산정을 위한 수지 계산서를 또 이렇게 하고 재단채권 최후 배당표를 또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지 보고서까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가지 6-1 재단채권만 변제하는 걸 재단채권 승인, 임치금 반환 허가, 계좌 해지 허가, 폐지 보고 집행 지정 신청. 폐지라는 거는 이제 재단채권만 변제하면 폐지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6-1, 그 다음에 6-2 재단채권뿐만 아니라 최후 배당까지 하는 경우는 총 6개가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여섯 개 나오죠. 재단채권을 승인받아서 이제 돈을 빼야 되니까 임치금 반환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배당 공고 신청을 하죠. 배당 제외기간 결정 신청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보고 집행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신청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장에 간소화됐죠. 이게 이런 식으로 6개를 한 번에 합니다. 6개를 6개를 아까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최후 배당표에 채권자의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에서도 이제 쓰게 되어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종결 집행까지 약 2달 걸립니다. 2달. 그 다음에 이제 임치금 반환 및 계좌 해지 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배당액 통지를 합니다. 7하고 8-1은 같이 하죠. 그 다음에 8-1 배당액 통지를 하고 이제 2주 후에 배당 실시를 하죠. 은행에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돌아와서 계산 보고 배당 결과 입력.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컴퓨터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직접 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폐지 종결 보고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모든 절차를 관제인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부인은 나오죠. 시부인. 그래서 내 사건이 환가 사건이고 뭐 관제인하게 화해 대금을 다 입금하는데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부인 집회부터 요 폐지까지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2달 정도. 딱 2달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가물부터 시부인표까지는 이거는 천차만별이죠. 경매는 한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뭐 소송까지 걸려 3년, 4년, 5년, 6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1부터 3단식까지는 재단책